로보택시 시장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 이번에는? 일단 이제 로보택시가 뭐냐면, 로보택시라는 거는 지금 이제 우버나 리프트 차량 공유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사실 이제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직접 승객을 목적지까지 실어다 주는 거지, 그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택시지, 그지? 우리 지금 이제 카카오 택시처럼 앱으로 택시를 호출을 해서 운전사가 운전을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게 이제 차량 공유 성차 사업인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처음부터 뭐 보편적으로 모든 이제 조건에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제한된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제한된 노선이라든지 이런 한정된 범위에서 로보택시가 실현이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로보택시가 실현된다는 거는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다라고 사회적으로 합의도 되고, 정부에서 정부 규제라든지 그런 사고에 대한 책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이 정비가 되었을 때 시행을 하는 거고, 물론 구글의 웨이모나 GM의 크루즈 같은 자율주행 사업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 물론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면 자율주행 하다가 주행 중에 자율주행 택시가 뭐 정차를 해서 교통을 방해를 한다든지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편하게 이용하거나 조금 이제 완전하게 구현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고 봐,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이제 완전 자율주행 그 로보택시가 이렇게 주행 중에 멈추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그거를 대신 운전해서 처해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로보택시는 아닌 거지, 그지? 로보택시가 자율주행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완성이 되면 시행이 될 거고, 테슬라도 이제 물론 일론 머스크가 뭐 몇 년도에 로보택시를 시행하겠다 하면서 계속 딜레이가 되고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시행이 될 기술이고, 이것이 시행이 되면 로보택시 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 캐파인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테슬라의 어떤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를 아직까지는 사실 객관적인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기존의 차량 공유를 통한 비용이라든지 운행에 관련된 비용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캐파고 어느 정도 이윤이 날 건지는 우리가 추정은 할 수가 있겠지. 이따가 뭐 테슬라 봇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 가치라든지 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건지를 얘기를 하겠지만, 그 테슬라 봇은 사실 또 이 로보택시보다는 조금 더 이제 미래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윤을 생각하는 게 더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수는 있지만, 이 로보택시라는 거는 지금 현재 차량 공유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운전자가 있고 없거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시행하게 되면 2040년도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윤이 될 건지를 다른 사업, 차량 판매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투자를 할 때 참고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지. 그냥 자동차 생산이라든지 그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멀리 바라볼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이 될 수 있는 로보택시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미 뭐 많은 기관들이라든지 많은 어떤 리포트들이 사실 나왔고, 그래서 그거를 인용을 하고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날 건지를 아빠가 일정한 이거를 분석을 해서 조금 이제 그래도 합리적으로 계산을 했다고 아빠가 생각하는 트위터가 있어. 테슬라 토크라고. 그 사람이 로보택시의 매출 원가라든지 운행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합리적인 수치로 대입을 해서 예상한 데이터가 있어.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아빠가 얘기를 하고 테슬라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매출과 이윤을 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테슬라 토크라는 트위터가 예상한 로보택시의 매출 원가가 있어. 표 1과 표 1에 보면 COGS라고 Cost of Goods Sold, 뭐 매출 원가라고 해.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로보택시를 하려고 그러면
로봇 택시를 만들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그 차량 로봇 택시를 제조하는 데 드는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수치를 비교를 했는데 이 사람이 표에 보면 이전에 23,800달러라고 각 항목을 계산을 했어. 그 계산한 것들이 보면 표에 이제 자세하게 부품이라든지 뭐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계산을 했는데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차량 로봇 택시 하나 만드는데 드는 원가가 23,800불이라 했고 최근에는 매출 원가를 낮췄어. 17,050달러로. 이게 이제 테슬라 로봇 택시의 예상 이제 매출 원가인데 지금 이제 테슬라 모델 3라든지 모델 Y는 뭐 한 4, 5만 불 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로봇 택시 전용 이제 테슬라 차량은 좀 더 이제 로봇 택시 차량 공유 사업에 특화된 어떤 차량이 되겠지. 좀 이제 뭐 사이즈도 줄일 거고, 물론 뭐 향후에 테슬라 25,000불에 소형 테슬라 차량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또 로봇 택시가 좀 더 이제 향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로봇 택시에만 특화된 차량도 생산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그때 소요되는 매출 원가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 최근에 왜 23,800불이었던 것이 17,000불로 감소됐냐?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감소가 됐지. 이게 왜 그러냐면 3월 달에 인베스트 데이 때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 쪽에서 차량 제조 공정 혁신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3월 달에 인베스트 데이 때 뭘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도 물론 이제 기존의 글로벌 내연기관 제조 공정보다는 훨씬 혁신된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고 지금 실질적으로 또 공정 부분에서 상당히 테슬라가 이루어낸 혁신들이 많이 지금 이제 작동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이런 공정을 좀 더 혁신을 하는 언박싱 공정이라고 이거를 발표를 해서 아빠가 이제 인베스트 때 이제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차량 제조를 할 때 기존에는 차량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차량을 외형을 프레스로 찍어내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철판이라든지 알루미늄을 프레스 공정을 통해서 찍어내서 차량을 각 이제 부분별로 차량 형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 용접을 해가지고 차량 외형을 만드는 거지, 그지? 그 차량 외형을 만들고 그다음 공정이 뭐냐면 오색 공정이라고 페인트 공정을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각 프레스 부품들을 용접을 통해서 외형을 만들면 그 외형을 페인트 공정을 통해서 도색을 하고 그리고 이 페인트 공정이 사실 굉장히 차량 제조 공정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쓰고 어떻게 보면 공정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야. 도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차량 내부에 뭐 대시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내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립을 하겠지. 그런 것들이 의장 공정이라고 하는 거야. 아빠가 왜 이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제조 공정이랑 이제 3월 달에 이제 인베스트 때 이제 테슬라가 언박싱 프로세스라고 발표한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의장 공정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량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차량이 제조라는 게 철판이나 외형 껍데기를 용접을 붙이고 도색을 하고 안에 내장재를 넣고 뭐 타이어를 붙이고 이렇게 이제 다 부품을 조립을 해가지고 완성이 되는 건데 테슬라가 이번에 발표한 언박싱 프로세스는 이 공정이 아니라 각 부분들을 모듈화 해가지고 모듈화 한다는 거는 차량을 몇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모듈별로 기존에 하던 전체 차량의 공정 순서를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결합을 시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의장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거야. 기존의 의장 공정이라는 건 차량이 외형이 완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의 내장재라든지 시트라든지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붙일 때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공정 중에 사람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부분이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지체가 되는 거잖아. 사람 손이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언박싱 프로세스는 차량을 모듈화하기 때문에 각 모듈별로 내장재라든지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추후에 테슬라에서 테슬라 봇이 이런 공정에 투입을 되게 되면
로봇이 일을 하기에 굉장히 편해지는 공정이지. 그러니까 차량을 생산하는데 생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돼 있어. 이런 과정의 공정의 혁신을 이루게 되면 굉장히 동일 시간대에 많은 차량의 생산을 이루기 때문에 이 매출 원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3세대 플랫폼 공정 혁신을 이루고 뭐 예전에도 뭐 이제 테슬라는 기가 캐스팅이라든지 4680 배터리가 기존의 섭식 공정에서 건식 공정으로 배터리가 제조가 되면 섭식 과정을 드라이 시키는데 굉장히 긴 공정 길이가 필요하고 공장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정 혁신을 일으키고, 또 아까 얘기한 페인팅은 사실 사이버 트럭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접어가지고 차량 외형을 만들기 때문에 페인팅도 하지 않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페인팅 공정이 전체 공정 시간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이버 트럭은 생산이 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또 특이하게 기존에는 차량을 다 제조하고 난 다음에 각 차량의 기능이라든지 부품의 조립도라든지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데, 이제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조 과정 중에 모든 검수 과정을 할 수 있다고 해. 물론 이건 아빠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차량을 완성을 하고 나서 검수 과정도 차량 제조 공정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항목들이 전부 총체적으로 결합이 되고, 이제 최근에 발표된 박싱 프로세스가 결합이 되면 그야말로 차량의 제조 속도가 정말로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매출 원가는 상당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매출 원가를 이렇게 잡았던 걸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제조 공정상의 혁신이라는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우리가 로봇택시를 운행하다 보면 차량을 세차도 해야 되고 아니면 차량 부품도 교체를 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얼마나 드는지를 마일당 계산한 게 있어. 런닝 코스트라고 하지. 운행 비용. 그러니까 런닝 코스트를 보면 쭉 항목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기준으로 삼았냐면 이 로봇택시 한 대가 100만 마일을 운행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 거야. 배터리가 최근에 보면 뭐 50만 킬로 이상 운행했다는 어떤 오너도 있고, 아빠도 4년 된 차량을 지금 15만, 16만 킬로미터를 탔는데 아마 내년 정도 초 되면 20만 킬로를 누적 거리를 완성을 하게 될 거야. 그때 한번 아빠가 따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추후에 설명할 배터리 열화라든지, 열화가 뭐냐면 차량을 계속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처음에 이제 주행거리보다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게 열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행거리가 짧아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곡선으로 이제 줄게 되는지를 설명을 나중에 한번 할 거야. 20만 킬로 정도 될 때. 이렇게 열화가 되는데 보통 배터리를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하느냐, 또 어떻게 운행하느냐에 따라 뭐 100만 킬로를 달릴 수도 있고 하지. 물론 중간에 뭐 배터리를 교체를 한다든지 그럴 상황도 생길 수는 있지. 그런데 이제 차량 한 대당 100만 마일을 사용하고 1년에 8만 마일을 뛴다고 가정을 했어. 8만 마일. 물론 8만 마일을 계속 이제 승객을 태우고 주행은 하는 건 아니겠지. 뭐 그게 한 50% 정도는 돈을 벌면서 로봇택시가 주행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택시도 그렇잖아. 승객 없이 돌아다니는 거리도 있고 승객을 태우고 돌아다니는 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 1년 동안 8만 마일을 다 주행을 할 수는 없지. 그래서 8만 마일을 일단은 주행을 하는 걸로 가정을 해서 보면 1년 동안 들어가는 게 보험이 여기서 이제 계산한 건 연 700불 든다고 그래. 1년에 700불 정도 들면 이거를 마일당 1년에 8만 마일을 뛴다고 계산을 하면 이제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마일당 0.009달러가 든대. 그러니까 1마일을 가는데 보험이 드는 비용이 0.009인 거야.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니까 충전을 하게 되면 전기료가 들겠지, 그지? 그러니까 전기료는 여기서 보면 마일당 240와트, 마일당 240와트를 든다고 계산을 하면 1년에 약 1000불이 든다고 그래. 그래서 이걸 또 마일로 환산하면 0.013. 자, 이렇게 각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 뭐 타이어도 있고, 타이어는 1년에 400불로 계산을 했는데
400불보다 아빠가 생각하기엔 더 들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계산한 건 1년에 400불 정도 들면, 이거를 마일당 계산하면 0.005. 그 다음 또 차량을 세차를 해야 되겠지, 그지? 뭐 세차를 하는데, 여기서는 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5달러가 든다고 계산하면 1년에 뭐 2100불 드니까, 이거를 마일당 계산하면 이것도 0.026달러가 들고, 그 다음 이제 메인테넌스라고 유지 관리 비용이 500달러를 또 마일당 계산하면 0.006달러. 그 다음 이제 자동차. 이 자동차는 뭐냐면, 자동차를 매년 운행하다 보면 감가상각이 생기겠지, 그지? 그러니까 자동차를 100만 마일을 쓴다 그러면 8만 마일이면 10년 정도 쓰면 20만 마일 정도 안 남기 때문에 계속 이제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감가상각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자동차는 연 2,000불 정도 계산을 하면, 이것도 마일당 계산을 하면 0.025달러가 들어.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합하게 되면 차량 한 대당 마일당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를 계산할 수가 있지. 그 계산을 하게 되면 0.084달러가 드는 거야, 마일당.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첫 번째 얘기한 매출 원가가 17,000달러가 될 수도 있고 23,000달러가 될 수도 있고, 그 정도의 매출 원가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운행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드니까, 그런 것들을 각 항목들을 다 합치면 마일당 0.084달러가 든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생기고 어느 정도 이윤이 생기는가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 표사는 아빠가 이제 보드판에다 좀 자세하게 적었어. 거기 표사에는 2032년도까지인가 수치가 나와 있는데, 2030년도까지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2024년도부터 내년부터 로봇택시가 생산이 된다고 가정을 하자고, 10만 대 정도 로봇택시가 생산이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매년 이제 이렇게 로봇택시를 생산한다고 해. 그러니까 로봇택시가 테슬라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로봇택시 전용, 테슬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택시 사업을 하기 위한 전용 테슬라 차량인 로봇택시를 2014년부터 10만 대 생산을 하고, 그 이후로 2025년도에 50만 대, 75만 대 해서 30년도 되면 30년도에 379만 대의 로봇택시가 생산이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그때 7, 8년 정도 되면 자율주행 기술도 어느 정도 많이 발전이 되고, 로봇택시 사업, 차량 공유 자율주행 사업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가시화가 되고 사업의 속도가 진척이 되니까 어느 정도 로봇택시 생산이 상당히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로봇택시의 누적 대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기존에 전년도에 생산된 로봇택시 대수랑 올해나 추후에 생산되는 로봇택시가 계속 이제 누적이 되면 돌아다니는 로봇택시의 대수가 계속 증가되겠지. 그래서 이제 매년 2% 정도 감소된다고 가정을 하고, 왜냐면 사고로 폐차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때문에 로봇택시 운행이 불가능한 어떤 로봇택시 차량도 있을 거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쭉 이제 계산을 하면 2030년도에 약 998만 대, 이렇게 매년 로봇택시가 생산된다 그러면 운행되는 로봇택시가 2030년도에 998만 대가 운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대당 매년 운행 마일, 그러니까 차량 한 대당 1년에 돌아다니는 운행 거리를 매년 8만 마일로 계산했어. 아까 러닝 코스트에 있을 때도 1년에 8만 마일을 기준으로 보험이라든지 뭐 부품이 교체되는 비용이라든지 감가상각이라는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그래서 8만 마일을 각 로봇택시가 운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8만 마일을 계속 돈을 버는 건 아니지. 승객이 있을 때도 있고, 승객을 태우러 가는 거리 빈차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초기에는 4만 마일,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이제 승객이 있을 때를 비유를 했고, 이것들을 쭉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사업이 더 이제 성숙도가 커지고 로봇택시 사업이 더 많이 활용이 되면 실질적으로 운행 마일이 조금씩 증가된다고 보겠지, 그지? 그래서 2030년 되면 약 8만 마일 주행 중에 5만 마일은 돈을 버는 운행 거리라고 계산을 하면 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것들을 기준으로 테슬라 로봇택시가 1년에 총 몇만 마일을 운행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려고 그러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로보택시 수에다가 대당 매년 실적 운행 마일을 곱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10만 대가 4만 마일씩 운행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하게 되면 총 모든 차량이 운행하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4빌리언 마일이 되겠지, 그지? 40억 마일. 차량 로보택시가 계속 증가되면 24빌리언, 56빌리언 해서 2030년도에는 998대의 로보택시가 총 운행하게 되면 모든 거리는 505빌리언 마일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계산하냐면 아까 러닝 코스트에서 마일당 드는 비용을 계산을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일당 총 누적 거리를 알게 되면 거기에다가 1마일당 드는 비용을 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비용 처리를 하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익이 날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퍼센테이지는 뭐냐면 이 글로벌한 차량 운행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10만 대가 되면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차량의 약 0.03%라고 그래. 그럼 2030년도 되면 약 3.37%가 된다고 계산을 해. 아빠는 뭐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상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 그리고 이제 마일당 비용은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일당 비용을 1.5달러라고 계산을 했어. 1.5달러.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경쟁도 심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업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비용이 줄어들겠지, 그지? 그러니까 2030년도 되면 마일당 들어가는 비용이 0.8달러가 된다고 가정을 했어. 지금 우버나 리프트는 마일당 2.5달러 정도 비용이 든다고 그래. 아빠가 실제로 이용을 안 해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우버 리프트는 비용이 든다고 그래. 그럼 여기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드라이버가 있으니까 운전자가 거의 뭐 50%, 60% 이상의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남는 수익은 얼마 안 되겠지. 그런데 이 로보택시는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드라이버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로스 프로핏,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 아까 얘기한 러닝 코스트를 제하고 여기서는 얼마를 계산하냐면 0.15달러를 계산했어요. 0.15달러. 아까 러닝 코스트는 0.084달러라고 그랬지, 그지? 마일당. 근데 여기서 계산은 마일당 0.15달러. 그러면 마일당 테슬라 비용이 1.5달러가 들 때는 여기서 0.15달러를 빼주면 이것이 수익이 되는 거지, 그지? 수익.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걸 여기서 각 항목에다가 0.15달러를 계속 빼주게 되면 2030년도 정도 됐을 때는 마일당 0.65달러의 그로스 프로핏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일당 그로스 0.65달러가 수익이 생기니까 여기에서 이게 마일당이니까 마일당 총 누적 마일을 곱해주면 뭐가 나오지? 마일당 이만큼 버니까 모든 글로벌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로보택시가 운행되는 거리를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 260빌리언, 그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수치가 정확한 건 아닌데 여기서 표에 보면 캐펙스, 투자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거에 드는 비용이 들겠지.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아까 얘기하는 운행 비용이라든지 유지 비용 빼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뺐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뺀다는 거는 이 전년도에 캐펙스를 어느 정도 든다고 그 항목에 나와 있어. 해당되는 연도에 마일당 그로스 프로핏에다가 총 차량 대수의 누적 마일을 곱하면 매출이 될 거고, 총 넷 프로핏에서 캐펙스를 빼게 되면 프리캐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빼게 되면 이제 260빌리언의 넷 프로핏이 생긴다는 거지. 넷 프로핏. 그로스 프로핏에서 여러 가지 영업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빼야 되겠지, 그지? 아까 아빠가 얘기한 런닝 코스트는 차량에만 드는 비용을 얘기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재반 여러 가지 영업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잖아, 그지? 이 차량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그거를 빼면 이 넷 프로핏이 생기는 거지. 순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이 260빌리언 정도 나온다고 계산이 돼 있어. 260빌리언 정도가 2030년도에 이러한 로보택시의 생산과 이러한 비용과 이러한 수익을 내게 되면 이 정도의 넷 프로핏, 순이익이 2030년도에 260빌리언의 넷 프로핏이 생긴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합리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수치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변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추정치를 짐작을 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260빌런의 넷 프로핏이 생기는 거지. 아빠가 저번에 얘기한 차량 판매만으로 생길 수 있는 넷 프로핏이 게리 블랙이 예상한 거는 128빌런이었거든. 128빌런. 차량을 2030년도에 약 1000만 대 가까이 995만 대였나? 그렇게 팔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순수익, 넷 프로핏이 128빌런이야. 그러니까 2030년도에 로보택시로 벌어들일 수 있는 넷 프로핏이 260빌런이면 이거의 2배 정도 넘지. 그만큼 로보택시 사업의 캐파나 실적, 왜냐면 이거는 수익률이 80% 정도 이상 나오니까 차량을 판매를 한다든지 뭐 저번에 얘기한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로보택시 사업보다는 수익률이 떨어지지. 뭐 차량은 20% 정도, 뭐 에너지는 40%, 50%, 뭐 소프트웨어는 물론 뭐 50%, 60%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는 로보택시가 자율주행을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다른 사업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0빌런 나온다고 그러면 차량 판매로 인한 넷 프로핏보다는 상당히 많은 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로보택시가 2030년도에 이런 캐파로 운행이 되고 사업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테슬라가 벌어들일 수 있는 넷 프로핏은 뭐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물론 모든 조건을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좋게 봤을 때 이겠지. 물론 이런 것들은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테슬라의 어떤 차량 판매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야지 좀 더 이제 정확한 분석이나 평가가 가능하겠지.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추정을 하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을 했을 때는 이 정도의 넷 프로핏도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빠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테슬라 자체의 로보택시 사업이지.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로보택시를 생산을 하고 그 로보택시를 차량 공유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2030년도에 누적 998만 대의 로보택시가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약 260빌런의 넷 프로핏이 계산이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런데 이제 이 로보택시가 크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자율주행 승차 공유 사업인 거지. 근데 테슬라만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테슬라 오너들도 자기 차량을 자기가 뭐 출퇴근한다든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 외에 주차장에 세워 놓는 게 아니라 그거를 차량 공유 플랫폼에 가입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차량 공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량 공유 사업이라는 거는 플랫폼을 자기가 만들면 개인이 물론 사업자를 등록을 하거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 이제 그런 거는 법적인 문제인데 개인들도 테슬라 공유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 테슬라 오너가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로보택시 차량은 아니지만 자기가 뭐 모델 3를 갖고 있거나 모델 S를 갖고 있거나 모델 Y를 갖고 있으면 그 차량을 쉬는 시간에 자기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2030년도에 저번에 아빠가 게리 블랙이 예상한 차량 총 글로벌 누적 생산 대수가 3,300만 대라고 했지. 물론 이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만큼 생산되지만 뭐 폐차되는 차량도 있을 거고 이 모든 차량이 다 차량 공유 사업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 10%만 차량 공유 사업을 한다고 하면 330만 대지, 그지? 330만 대. 뭐 330만 대가 차량 공유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만약 이게 실현이 된다 그러면 10%만 하겠어? 자기가 차량을 쉬고 있는데 주차장에 세워 놓을 거야? 아니면 차량 공유 사업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데 물론 뭐 모든 차량이 다 주차 공유에 다 뛰어들면 경쟁이 되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뭐 10%만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가하기를 원하겠지. 그러나 최소한으로 10%만 참가한다고 해도 330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2030년도 미래에 차량 공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지. 330만 대면 이 테슬라 소유 로보택시 998만 대, 뭐 3분의 1 정도가 되겠지. 그럼 3분의 1 정도면 예를 들어 가지고 넷 프로핏을 여기서는 이제 998만 대에
약 260빌런이지만 그냥 이렇게 이제 단순 비교하면 330만 되면 이거의 3분의 1이라고 계산하면 얼마야? 약 90빌런 정도 되겠지, 그지? 90빌런 정도의 넷 프로핏이 생기겠지, 그지? 그러면 이 수익 중에 일부의 수수료는 피가 있겠지. 왜냐하면 지금도 우버나 리프트 회사는 소개를 해주고 그 피를 받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 이 개인들이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 가입을 해야 되지. 그럼 테슬라 앱에 가입을 해서, 물론 테슬라 소유주니까 테슬라 앱은 앞으로 뭐 차량 공유 사업이 되고 로보택시가 되면 거기에 사업이 연계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그럼 거기에 가입을 해서 내가 테슬라 차량을 차량 공유에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얻는 피가 있겠지, 그지? 그 피를 또 테슬라 자체 기업이 또 벌어들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수익이 생기는 거지. 이거는 뭐 거의 수익률이 90% 이상이 되겠지. 왜냐하면 테슬라가 자기 로보택시를 쓰는 게 아니라 테슬라 오너가 자기 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플랫폼에 소개를 해주고 차량 승객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없고 수익률은 뭐 90% 이상 된다고 보면 그 피는 또 이것도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뭐 자율주행 차량 공유 사업이 되면 기존의 우버나 미국의 리프트나 뭐 미국만 생각했을 때 이렇고 뭐 동남아의 뭐 여러 가지 차량 공유 사업이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차량 공유 사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들은 어떻게 되겠어? 살아남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자율주행이 차량 공유 사업에 적용이 되면 기존의 우버나 리프트 회사들은 이걸로 계속 운행을 하겠어? 전혀 안 하겠지.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니까. 물론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초기에는 같이 병행을 하겠지. 자율주행에 확신이 없고 좀 불안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드라이브가 있는 차량을 이용을 할 것이고, 비용을 좀 더 생각을 한다 그러면 훨씬 비용이 적은 자율주행 차량 공유 승차를 하겠지, 그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래에는 우버나 리프트도 로보택시로 교체를 하거나 이 우버나 리프트라는 회사가 없어지거나, 왜냐하면 이제 우버나 리프트는 이 우버나 리프트를 이용하고 있는 차량 공유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이 우버나 리프트의 차량 공유 네트워크가 다른 이제 M&A 되거나 차량이 팔리겠지. 가장 뭐 지금 상태에서는 테슬라가 이 우버나 리프트를, 물론 뭐 이건 아빠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버나 리프트가 이 회사가 남아 있어서 기존에 운전자가 있는 차량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고 여기처럼 로보택시를 구입을 해서 테슬라처럼 자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우버나 리프트 회사 자체가 테슬라나 뭐 다른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빅테크 회사 중에 한 개 회사가 될 수도 있지. 그런 사업을 하고자 그러면 이런 회사를 M&A 해서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또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이제 승객 차량 공유도 있지만 화물 물류가 있지. 화물 물류. 이 화물 물류도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면 이 화물 물류로 인한 자율주행 운송 사업도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이제 테슬라는 세미 트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테슬라가 가장 지금 앞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미의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이 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로보택시라는 건 이런 테슬라 자체 소유의 로보택시 사업도 있고, 테슬라 오너가 개인적으로 플랫폼 가입을 해서 이제 차량 공유를 참가를 하게 되면 거기서 테슬라가 얻을 수 있는 소개 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사업자들을 M&A 하거나 아니면 우버 리프트가 사업을 지속을 하기 위해서 로보택시를 자체적으로 또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다 화물 물류까지 자율주행 사업이 결합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복합이 되면 좀 더 크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구글의 예전에 CEO 레리 페이지가 비거 된 구글이라고, 이런 차량 공유 사업은 빅테크 한 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캐파보다는 훨씬 크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그만큼 향후 자율주행 차량 공유 사업은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
1년도인가 2년도 아빠가 정확하진 않는데 아크의 리포트를 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매년 빅 아이디어라고 각 전망이 있는 사업부의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미래 가치,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리포트가 있는데 그때 이제 차량 공유에 대해서 리포트를 쓴 게 있는데 로보택시가 전 세계적으로 약 800만 대가 운행이 되고 거기에다가 기존 성차 공유가 약 1200만 대 정도 해서 약 2000만 대 2000만 대가 하루에 200마일을 운행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876빌리언이라고 했어. 860빌리언의 넷 프로핏이 생긴다고 했어. 그러니까 2000만 대가 차량 공유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이 시장은 스케일이 이제 사이즈가 큰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로보택시 가격을 약 1달러로 보고 이익을 0.6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해. 876빌리언.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익이 마일당 0.25달러가 될 수도 있고 0.5달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넷 프로핏이 이렇게 876빌리언이라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의 가치는 여기에 펄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 캐파를 예상할 수가 있지. 넷 프로핏에다가 펄을 곱하면 기업의 가치가 된다 그러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의 가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애플은 작년도에 넷 프로핏이 99빌리언 달러였지, 그지? 99빌리언 달러. 그런데 애플의 시총이 아빠가 알기로는 한 2.5 트릴리언 달러가 되지. 2.5 트릴리언 달러. 이거 뭐냐면 2500빌리언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99빌리언이 넷 프로핏인데 테슬라의 시총이 2500빌리언이면 곱하기 얼마 해야 돼? 100이라고 그러면 25잖아, 그지? 이게 퍼잖아. 그러면 우리가 넷 프로핏에서 멀티플을 곱하면 그 기업의 가치가 되는 거야. 그 기업의 밸류가 되는 거야. 예전에 했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라는 거는 저번에 얘기했지. EPS 곱하기 퍼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EPS가 주당 순이익이지. 주당 순이익은 이 넷 프로핏에서 오는 거잖아. 기업의 시총 가치는 넷 프로핏에서 퍼를 곱하면 나오는 거야. 이거는 한 개 주식의 주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잖아. 주당 순이익. 한 개 주식의 주가는 한 개 주식의 earning per share잖아.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한 주가 얼마를 벌 수 있냐에 퍼를 곱하면 주가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그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이거를 토탈하면 이 주가를 다 합한 게 기업의 가치라 그랬잖아. 애플이라는 시총이 2.5 트릴리언, 2500빌리언이 나온다는 거는 주가를 다 더해서 2500빌리언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저 기업이 낼 수 있는 넷 프로핏이나 아니면 그 섹터를 얘기할 수도 있지. 섹터. 그 산업 분야의 총 넷 프로핏 곱하기 퍼를 하게 되면 퍼는 기업 가치의 퍼가 될 수도 있고 그 산업의 퍼가 될 수도 있지. 저번에 아빠가 IT는 퍼를 20을 준다. 그러면 IT의 모든 섹터의 기업 가치를 다 합하는 거는 IT 기업이 다 낼 수 있는 넷 프로핏에다가 20을 곱하면 IT에 관련된 모든 기업의 기업 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876빌리언의 넷 프로핏이 나왔잖아요. 로보택시 자율주행 사업이 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개 기업을 다 합친 거잖아. 그지? 아까 아빠가 얘기한 2000만 대의 로보택시가 운행을 하게 되면 넷 프로핏이 1년에 876빌리언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 로보택시 산업에 펄을 곱하면 이게 시장 규모가 나오잖아. 이게 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몇 개 기업을 합친 것도 될 수 있잖아. 애플이 99빌리언인데 여기다가 애플의 펄을 곱하니까 2500빌리언이 나오잖아. 그 2500비가 뭐야? 그 애플의 시총이잖아. 지금 시총.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보택시 876빌리언에 넷 프로핏에다가 펄을 곱하면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시장 가치가 될 수도 있고 한 기업이면 그 한 기업에 뭐 테슬라라고 그러면 테슬라가 이만큼 벌어들일 수 있다 그러면 테슬라가 260빌리언이라 그랬지. 아까 2030년도에 로보택시로 벌어들일 수 있는 넷 프로핏이 260빌리언이라 그랬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펄을 20을 곱하면 이만큼의 기업 가치가 추가되는 거야. 5,200 빌런이지 5.2T가 되는 거야. 5.2T에 시총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테슬라가 예를 들어 가지고 주가가 또 이번 주에 조금 떨어져서 아마 0.6T 됐으려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876빌런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사업에 넷 프로핏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펄을 20만 곱해줘도 얼마야? 900이라도 18,000이지. 18,000 빌런 18,000빌런 18T인 거야. 자율주행 로봇택시 시장 규모가 18T 트릴리언 달러가 되는 거지. 이익이 여기서는 마일당 1달러로 계산을 했고 수익을 0.6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고, 만약 이익을 0.25로 계산하면 기업가치 시총이 2.1 트릴리언, 만약 마일당 0.5면 11.9 트릴리언, 이 정도 시장 규모가 생긴다는 거지. 이런 개개 수치를 기억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추정해서 계산을 하면 이 정도 프로핏이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전체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거 기업 가치를 생각하면 이 정도로 시장 캐파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만큼 시장 규모가 크다는 거야. 단순히 핸드폰을 팔거나 차량을 파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캐파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기업 가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빠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올해도 이제 빅 아이디어라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2027년도 30년도 정도 되면 자율주행 로봇택시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상을 했는데, 2023년도 빅 아이디어에서 표에 보면 자율주행 로봇택시 사업으로 인해서 2027년도하고 2030년도 뭐 예상을 했는데, 이제 이 계산도 이제 마일당 차량 로봇택시 가격이 얼마고 거기서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런 적정선이 있어. 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리포트를 내고 분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는 평균 가격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가격을 다 토탈로 계산을 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평균을 내면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이 예상을 할 수 있잖아. 그지? 뭐 허황된 가격을 예상하는 거 아니야. 다음에 얘기하려는 테슬라 봇은 상당히 이제 뭐 워낙 아직 그게 제품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물론 테슬라에서는 자체적으로 테슬라 봇을 2만 달러 아니면 얼마에 테슬라 봇을 내놓겠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고 또 얼마나 그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는 아직 비슷한 사업 분야가 없기 때문에 예상하는 게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이 차량 공유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건접된 미래 시장 가격이라든지 예상이나 수익을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정말로 우리가 머리로 상상만 하고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 이런 리포트들도 그냥 추정해서 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과 비용과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고 추정 가능한 얘기거든. 2027년도 총 매출을 보면 4트릴리언이 될 수 있고 2030년도에 9트릴리언 달러가 된다고 해. 그러면 여기서 벌어들일 수 있는 넷 프로핏은 0.75 트릴리언, 그 다음 2030년도에 1.8 트릴리언, 관련 기업 가치 2024년도에 14 트릴리언, 2030년도에 28 트릴리언이 된다고 그래. 0.75의 넷 프로핏이니까 여기에서 한 20 정도 곱하면 넷 프로핏에다가 코의 배수를 곱하면 관련된 기업 가치가 나오니까 14T가 되고, 여기에서는 뭐 20까지는 안 되겠네. 그럼 배수를 곱하면 28 트릴리언 달러가 되지. 이 정도로 기업 가치가 생긴다는 거지. 근데 표 6에 보면 현재 기업 가치 2030년도 기업 가치를 비교를 한 게 있어. 무슨 차이냐면 현재 기업 가치라는 거는 차량 공유 사업을 하는 우버나 리프트 그거를 얘기하는 거겠지. 뭐 여기에 관련된 스타트업이라든지 2030년도 차량 공유 기업 가치는 자율주행이 된다 그러면 오토노머스 차량 공유 사업이지, 그지? 그러니까 2030년도 기업 가치는 이거하고 이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겠지. 그래서 그 표 6의 도표를 보면
현재 차량 공유 사업에 관련된 기업의 가치를 보면 차량 공유라든지 자율주행 스타트업 회사 130빌리언이라고 그래. 총 기업의 가치가. 차량 공유나 여기에 관련된 스타트업. 이 차량 공유는 지금 이제 뭐 우버라든지 리프트라든지 미국에서는 그 관련된 기업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거 보면 지금 우버의 시총이 약 64빌리언 정도 돼. 그리고 리프트가 한 3빌리언 정도 된다 그래. 그럼 이걸 합하면 한 67빌리언이 되고, 여기에 이제 뭐 동남아의 그랩이라든지 뭐 중국의 디디슈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가치를 다 합하면 130빌리언 정도 되겠지. 그리고 차량 제조사의 기업 가치는 지금은 자율주행이 안 되니까 자율주행이 기술이 없는 모든 차량 제조 글로벌 OEM 자동차 회사 테슬라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기업들의 시총이 지금 2,705빌리언, 그러니까 트릴리언으로 바꾸면 2.7 트릴리언이지, 그죠? 2.7 트릴리언 정도 되고, 그 다음 렌탈하는 회사들이 기업 가치가 93빌리언 정도 된다고 그래. 이걸 다 합쳐도 얼마야? 3.0T가 안 되겠지, 그지? 3.0T. 3.0T라고 하고, 현재 기업 가치야. 근데 2030년도 기업 가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항목이 바뀌지. 기업의 가치가, 이런 차량 제조가 지금은 가장 크지만, 2040년도 되면 기업 가치가 차량 주행 플랫폼, 그 표에 보면 차량 주행 플랫폼 프로바이더라고, 쉽게 말하면, 지금의 우버나 리포트처럼 앱을 통해서 차량 공유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프로바이더라 그러지. 그 프로바이더가 가질 수 있는 기업의 가치가 14.1 트릴리언 달러야. 14,000빌리언. 차량 제조사는 1.9 트릴리언 밖에 안 돼. 지금의 기업 가치는 2.7 트릴리언이었는데 차량 제조사가 1.9 트릴리언. 왜 이렇게 나왔지? 이 차량 제조사의 기업 가치는 결국은 로보택시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차량 제조만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업 가치. 이 기업이 차량 공유를 하면 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플리트 오너라고, 이게 한 300빌리언 정도 돼. 플리트 오너가 뭐냐면 아까 두 번째 얘기했잖아. 테슬라 회사의 소유의 로보택시가 아니라 테슬라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오너들이 테슬라 플리트가 될 수 있는 거지. 각 개인이 벌어들일 가치가 300빌리언인 거야. 이거를 다 합하면 어떻게 돼? 15.3 트릴리언이지, 그지? 이렇게 차량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되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 가치보다는 5배 이상 성장하는 거지. 5배. 왜냐면 이게 엄청나게 크니까. 자율주행 플랫폼이. 마크가 작년에도 예상했을 때 기업 가치가 최소 마일당 0.25가 생기면 2.1 트릴리언에서 0.5까지 나온다 그러면 11.9 트릴리언이라 그랬지. 그런데 아까 테슬라 토크님이 예상한 그 수치를 보면 2030년도에 벌어들일 수 있는 그로스 프로핏이 0.65달러라 그랬거든. 0.65달러. 0.5달러일 때 아크에서 예상한 총 기업 가치가 11.9 트릴리언이면 0.5랑 0.6은 뭐 거의 비슷한 수치지만 그 정도의 기업 가치가 생길 것이고, 그 정도 기업 가치가 생긴다 그러면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어떤 회사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기업이 어떤 성장성이 될 건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고 예상하고 그렇게 꿈을 꿀 수가 있겠지.